요즘 무신사의 쿠팡 저격 광고가 화제입니다. 최근에는 굿방 쿠폰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쿠팡을 정면으로 겨냥했죠. 그런데 무신사의 이런 공격적인 행보, 단순한 광고 이슈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무신사는 지금 패션 플랫폼 최초의 코스피 상장이라는 큰 문턱 앞에 서 있거든요. 무신사가 시장에 제시한 목표 기업 가치는 무려 10조. 하지만 업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아무리 1등이라지만 패션 앱이 10조?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죠. 과연 무신사는 의심을 이겨내고 패션 플랫폼의 첫 성공적인 상장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무신사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꺼내든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오프라인 리테일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 유난히 자주 보이지 않으신가요? 무신사는 최근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를 중심으로 강남, 홍대, 명동 같은 핵심 상권의 오프라인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14곳의 무텐다드 매장을 열었을 정도로 확장 속도도 빠른 편이죠. 이 전략의 핵심은 PB 브랜드의 높은 수익성에 플랫폼의 성장 내러티브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자체 브랜드는 중간의 브랜드나 유통사가 가져가는 몫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입점 상품보다 남는 이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매출을 내더라도 마진율이 높아지고 수익성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인 셈이죠. 하지만 PB 비중이 커질수록 무신사는 순수 플랫폼이 아니라 자라나 유니클로 같은 스파 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기업 가치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재고 부담이 큰 스파 기업에는 자본시장이 더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밀거든요. 그래서 무신사는 오프라인 매장을 플랫폼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장치로 활용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유입된 고객이 무신사 스탠다드뿐만 아니라 다른 입점 브랜드 상품까지 함께 구매하도록 구조를 설계해 플랫폼 전체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한 것이죠. 이처럼 오프라인이 플랫폼 트래픽과 거래를 키우는 구조로 작동할 경우 무신사는 여전히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성장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앱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온라인 첫 구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합니다. 실제로 매장에 전시된 의류를 보면 오택에 QR코드가 인쇄돼 있고, 이를 찍으면 무신사 앱으로 바로 연결돼 회원 혜택가와 후기,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기준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 QR코드를 통해 신규 가입한 회원 수는 전년 대비 2배 늘었고, 오프라인 구매 이후 온라인 첫 구매로 이어지는 교차 구매 사례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무신사 스탠다드는 무신사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신사는 내수용 플랫폼이라는 가치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패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인구 감소까지 겹치면서 장기적인 성장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무신사는 이 한계를 해외 확장으로 돌파하려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현지에서 이미 검증된 플레이어와 협업하는 전략을 택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는 휠라를 중국 내 1위 브랜드로 키워낸 거대 유통기업 안타스포츠와 손을 잡고 합작법인 무신사 차이나를 설립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지 최대 패션 플랫폼인 조조타운과 전격 제휴해 조조타운 내에 무신사 숍을 쇼핑숍 형태로 공식 오픈했죠. 특히 중국은 전 세계 패션 시장 2위 규모로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글로벌 패션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무신사가 최근 뷰티 카테고리에 유독 힘을 싣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뷰티처럼 마진이 높은 상품군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이죠. 또 패션 의류는 계절성을 타고 구매 주기가 긴 반면 뷰티는 구매 주기가 짧고 마진율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무신사 뷰티를 통해 앱 방문 빈도를 높이면서 무신사 전체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무신사는 올해 1월 글로벌 뷰티 브랜드 맥을 패션 플랫폼 중에서 처음으로 공식 입점시켰습니다. 맥의 신제품을 무신사 뷰티를 통해 선보였고, 무신사 뷰티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단독 신규 컬러도 함께 출시했죠. 한편 무신사의 성장에는 디지털 마케팅도 크게 기여했는데요. 이는 최근 화제가 된 이른바 쿠팡 저격 광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으로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했는데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5만원이 아닌 5천원 수준이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무신사는 즉각 쿠팡의 쿠폰 구성과 로고 색상 등을 활용하여 우리는 조건 없이 진짜 5만원을 드린다는 캠페인을 벌였고, 이어 1월 19일에는 9만원 상당의 혜택을 담은 굿방 쿠폰팩을 배포하여 쿠팡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광고 성과는 바로 나타났는데요.
쿠폰 지급 이후 1일부터 5일까지 뷰티 카테고리 거래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바디케어 거래액은 304%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이커머스인 쿠팡과 경쟁하는 이미지를 만들면서 무신사가 공격적이고 확장 가능한 기업이라는 인상을 시장에 각인시키는데 이 캠페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이 캠페인을 단순한 일회성 도발로 보긴 어렵습니다. 무신사는 이전부터 광고 이미지와 메시지, 즉 소재를 굉장히 영리하게 활용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신사의 광고 소재는 경쟁 플랫폼과 패션 브랜드들이 비슷한 형태로 따라 쓰는 하나의 기준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신사의 성과를 만들어 온 대표적인 크리에이티브 패턴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다분할 레이아웃 소재입니다. 제품 디테일, 착용 컷, 혜택 정보를 한 화면에 동시에 배치해 소비자가 추가 탐색 없이도 구매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 포맷은 현재 패션 업종 전반에서 대표적인 효율형 광고 레이아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둘째로 대조형 소재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패션 대 일본 패션처럼 두 선택지를 나란히 배치해 사용자가 A일까 B일까 자연스럽게 고민하도록 만들고 클릭과 반응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단독 컷, 이른바 누키 컷 활용 소재입니다. 제품 자체의 디테일이나 라인업을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할 때 활용되며, 특히 할인이나 이벤트 메시지와 결합된 경우 주목도가 크게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리테일, 글로벌 진출, 그리고 광고 소재까지 다방면으로 판을 키워가고 있는 무신사. 과연 무신사는 기업 가치 10조 원을 끝내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